안녕하세요. 온라인 분들은 지금 하는 얘기는 전혀 참고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실강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 공지를 하자면,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 기본 강의를 안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종강하고 나서 조문을 1회독을 개괄을 할 겁니다. 혼자 독학할 시간이 우리 없었잖아요. 기본 강의 수업 들을 때 민법 용어 선생님도 해야 되고 물리 화학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독학이 없는 상태에서 조문 특강을 바로 했더니 따라오는데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 특강 형식으로 조문 노트를 4회에 걸쳐서 전범위 리뷰를 할 겁니다. 리뷰하는 이 수업에서는 기본 강의처럼 맥락이나 취지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냥 조문 특강 나중에 가서 하는 것처럼 외우는 방식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조문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요. 4회에 끝낼 거니까. 더 자세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문 특강에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실강 오신 분들 수강 신청을 하실 때는 우리가 한 달 코스였을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걸 4회를 추가하니까 거기에 2주 보강이 더 추가돼요. 실강 지금 신청하신 분들. 여기까지는 온라인 분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분들은 요거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특강이고요. 이거 끝나고 조문 특강이 또 필요할지 아닐지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 끝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갈 때. 교재는 조문 노트로 합니다. 제일 뒤에 거기 테레비 잘 나오죠? 그 테레비 나오고 얘기도 잘 들리죠? 앞에 분이 잘 들린다는데? 조문 노트로 나갑니다. 조문 노트는 우리 기본 강의 하면서 쪽지 시험 채우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나왔어요. 요걸로 조문 노트 요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한 내용은 기본 강의처럼 똑같이 PDF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카톡방이랑 온라인 분들은 온라인 수강하시는 카테고리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8개 파트로 특허법 공부했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살짝 다시 돌릴게요. 파트 1 절차 총칙. 요 정도 글씨 제일 끝에 분들 괜찮아요? 정도? 파트 2 거절 이유. 파트 3 출원 절차. 파트 4 심사관님의 심사와 공개. 여기까지 해서 특허 받는 과정을 한 달 동안, 한 달보다는 조금 더 했었죠. 절반 코스를 했었고, 그 다음에 파트 5 특허권, 실시권, 질권이 무엇인지. 민법에서 하는 권리라는 것은 뭘 요구하는 건데 누구에게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컨셉 하는 거 파트 5. 파트 6 특허권에는 배타권하고 실시권이 있는데 그 중에 배타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었습니다. 배타권 침해의 상황. 그 다음 파트 7, 이게 제가 주로 하는 업무라고 했었죠. 심판과 소송. 배타권 침해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배타권자가 침해자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국가의 솔로몬의 판단을 받아서 국가의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 집행하기 전에는 심판과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이제 집행관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심판과 소송.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특허법의 내용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였네요. 파트 8 국제 출원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총 4회 한다 했었잖아요. 2개에 한 회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파트 1, 2 빠르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추천은요, 기본 강의 때도 풀어보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여기서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기본서를 진득하게 또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갖고 해설을 좀 해드리고 할 텐데 단기 합격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기본서는 시간 되시는 부분들만 한번 보시고 이해용으로 OX 문제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해당 진도 OX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후에 조문특강 하면은 거의 게임 끝날 정도가 될 거예요. OX 문제는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형하고 사례형만 풀으셔야 됩니다. 판례형은 판례 강의 끝나고 나서 푸셔야 돼요. 법령 예제 문제는 요거 PCT 거 풀어보셨죠? 기본 강의 끝나고. 내가 봤을 때 못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 괜찮아. 이제 하면 돼.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못 해갖고 다음에 한다 하면은 안 되고요. 요번엔 꼭 한번 풀어보세요. OX 문제. 네, 절차 청취기입니다. 우리 필기노트 각 회차 앞에마다 큰 숲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하고 주문 보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놓을까요? 제가 좀 공간이 없어질 때는 필기가 작아질 수는 있어요. 그 뒤에 분들 혹시 안 보이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야. 올해 조문 노트는 작년하고 다르게 메모를 넣습니다. 여기다 필기할게. 이건 메모 있어요. 조문 노트 지금 가지고 계시죠?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조문 노트에 메모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필기하셔도 돼요. 조문 특강 가서 필기하셔도 되고요. 옆에 이제 메모 넣어놨습니다. 파트 1 절차 총칙. 본인 능력. 본인을 당사자라고도 합니다. 예, 3조, 4조, 5조. 조문 번호까지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대리인 능력. 대리인 권한이라고도 합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혼자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리인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대신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권한이 없으면 대신해서 할 수가 없어요. 뭐 능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절차 총칙은 뭐 할 수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이게 반려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기본 강의에서는 컨셉만 말씀드렸었고 슬슬 이 강의와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조문특강부터는 강제로 외우라는 거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류, 요 능력들 끝나고서요. 작성, 제출, 송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작성할 때 필수적 작성사항으로 고유번호, 특허 고객번호라고도 하고 고유번호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었어요. 이 실무적 감각이어서 제가 썰을 좀 많이 풀어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제출. 제출했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되면은 그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제출 일자가, 그러니까 접수 일자가 찍히는지, 그리고 송달.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내가 받은 날이 되는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서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갔었어요. 여기가 첫 번째 계산.
이거 우리 류건 선생님하고 수업했을 때 민법에서 계산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연습 좀 해보시고요. OX 문제에도 연습 문제 있을 거니까요. 연 계산은 너무 쉬워. 그냥 연만 더하면 돼. 근데 일 계산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셋이 있고, 월 계산이 우리 스텝별로 갔던 거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장, 단축 변경.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 기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일, 제가 주로 하는 거인 구술 심리 기일을 바꾼다 할 때 변경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그냥 뭐 알아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기간 다 지나고 나서 그 뒤에 할 수 있는 거 추후 보완, 그리고 기간 카운팅 아예 멈춰버리는 거 정지. 정지에는 또 투 스펙트러마가 있었습니다. 중단과 중지. 이거 이제 각각 외우는 거 강제로 정해 드릴 테니까 외우시고, 6월부터 예고했지만 월말 모의고사 시작을 합니다. 월말 모의고사 그 접수 마감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시험 범위는 공지가 될 거예요. 6월 달은 파트 1, 2, 3, 4 좋은 문제로 나옵니다. 제가 이거 지금 하는 특강하고 그 다음에 조문 특강 가서 뭐 외우라고 할 테니까 그거 외워서 연습해 보시면 돼. 모의고사요. 모의고사는 꼭 오셔야 됩니다. 중단과 중지. 여기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수료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뭐 문제 됐을 때 반려사유하면 무효사유라고 있습니다. 반려하고 무효가 부정적 결과인데 그 부정적 결과 하기 전에 예고 통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절차적 라인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반려하고 무효. 이거 좀 감각 이제 슬슬 살아 계실 거야. 법원에서는 서각하, 절차각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우리 특허 쪽에서는 서류 반려, 절차 무효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비슷한 컨셉이지만 기관이 달라서 지들끼리 운영하는 그냥 단어가 조금 다른 거였어요. 방식과 관련된 거. 기본 강의에서 좀 얘기했었죠. 이어서 요거 1차 시험에 다시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심사기준 문제로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11월 달에 심사기준 정리 강의하면서 사례 한번 볼 건데 물론 OX 문제는 아마 있을 거예요. 절차 속행하고 효력 승계. 우리 특허법은 전부 다 특박권 아니면 특허권과 관련된 절차인데 그 특박권과 특허권이 남한테 넘어갔을 때 이전된다고 하죠. 이전됐을 때 나오는 라인들입니다. 절차 속행은 새로 사간 사람이 이제부터 네가 당사자가 되라. 그 다음에 효력 승계는 당사자 바뀌었을 때 기존 당사자가 된 거 그대로 이어지니까 사기 전에 조심히 잘 보고 살아.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취하 포기. 이거 이제 외울 거 강제로 정해드릴게요. 얘가 쪽지 시험은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뭐죠? 시험 보기 전에 막판에도 아주 좋아. 쪽지 시험에 취하와 포기 법률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되는 것들 모아놨 썼는데요. 싹 다 이제 외우시기 시작하시면 돼. 기본 강의하고 느낌이 이제 다릅니다. 이렇게 절차 총칙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조문 간단하게 개괄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능력 3조, 4조, 5조. 3조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위반 시 보정명령 날라와요. 보정명령이라는 게 반려사유가 아니고 절차 무효사유라는 소리입니다. 구분해서 이제 슬슬 외우세요. 네, 여기다 써놓을까? 잠깐만 밑에다가 써놓을게요. 반려사유에 해당하면은 반려이유 통지하고요.
절차 무효사유에 해당하면은 무효사유 통지하는데 무효사유 통지를 보정명령이라는 서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효사유 통지를 보정명령이라고 조문이나 시험에서 언급을 해요. 각 사유들 구분해서 슬슬 외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기본 강의부터 익숙하잖아요. 이거 필기 다 드리긴 드릴 거야. 근데 이제 언제 드릴지는 제가 열심히 할 건데 최대한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건 순수한 민법적 얘기입니다.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세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독립해서 법령회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없이 혼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순수 민법적 내용이에요. 자세한 예시는 11월 말에 심사기준 정리 강의에서 사안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해서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11월 말에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문구 그대로 외우고 계시면 돼요. 민법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구분해놨는데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독립해서 법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자체가 없어 민법에서. 이건 민법적 개념입니다. 류건 선생님이 배우신. 3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부족해서 무조건 혼자 못하고요. 법정 대리인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 근데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안 모시고 올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 안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예 없고요. 4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거 비법인이라고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 제가 등이라고 할게요. 비법인 애들은 지 혼자서 절대 못하고요. 대표자나 관리자 정해야지만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 기억나세요? 대표자나 관리인 없이 비법인 사단이 어떤 절차를 밟았을 때는 무효사유냐 반려사유냐, 그러니까 보정명령이냐 반려유통지냐, 이게 조문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불명확한 부분들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실제로 저희 특허청에서 전화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 선생님들이 주는 대로 그냥 반응하거든요. 아, 이거 반려사유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다만 제 사견으로는 얘도 보정명령 나갈 것 같긴 해요. 보정명령. 근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마지막 5조.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시험 문제 푸실 때 문제풀이 강의 가면은 이런 문제풀이 스킬들 잡아드릴 건데 기본 강의에서 법령예제 문제 풀면서 문제풀이 스킬들 잠깐 맛보기도 했었습니다만 제외자 나오잖아요. 무조건 이 사람들 구분 좀 하셔야 돼. 이렇게요. 제내자 한국에 공장 있는 사람, 제외자 한국에 공장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내국인 한국 사람, 외국인 한국 사람 아닌 사람. 이거요. 이 컨셉 구분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보는 조문이 5조인데 5조는 한국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제외자면 다 걸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25조라고 있어요. 거절 이후에서 하는 거. 25조는 한국 사람은 안 걸려. 외국 사람도 안 걸려. 외국 사람이면서 비동맹국 사람만 걸려. 25조는 요 두 조건이 다 만족돼야 돼. 그러면서 비동맹국. 음, 5조, 25조 문제 풀 때 제내자, 제외자,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기로 헷갈려라 하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제외자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혼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꼭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관리인이 한국에 있는 변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위반하면요. 반려사유예요.
그리고 투 스펙트러마의 공부 방법들 기본 강의에서 좀 했었는데 반려유 통지 나오면은 반박하거나 아유 바꿔놓으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반려 요청하거나 이것만 되고요. 보정 명령하면은 그게 왜 문제 있어요? 반박하거나 이거요. 투 스펙트럼의 특징이 여기에 있죠. 여기는 수정의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투 스펙트럼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얘 밑에는 보정, 수정의 기회를 주질 않아요. 방금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으면 수정 기회 없이 그냥 무조건 끝. 처음부터 다시 절차 진행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변리사 선임해갖고 해야 됩니다. 그게 5조였습니다. 여기까지 본인 능력, 대리인 없으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들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온라인 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온라인 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류홍원 선생님도 계시고, 장현명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장현명 선생님 들으셨던 분 있어요? 어차피 기대 안 했어요. 손 아무도 안 들죠. 제 수업 들었던 사람 있어요? 그래, 아무도 안 들지. 어쨌건 우리 그 류홍원 선생님도 들으셨고 장현명 선생님도 들으셨는데 저희가 원광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원광대에서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을, 그러니까 현직은 아니죠. 정년 퇴임하셨으니까 대학교 교수님을 영광스럽게 모셨어요. 김민동 교수님이라고 저희 학원 프로필에는 올라가 있는데 7월부터 민법을 수업을 하는데 좀 재시생 컨셉, 그러니까 초시생 분들도 들어도 되지만 한번 민법 들은 자신 없거나 작년이나 이럴 때 한번 들은 분들 대상으로 교수님 수업을 또 시작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현직 교수님이시니까. 네, 그 다음에 대리인 가겠습니다. 대리인도 투 스펙트러마 잘 나눠서 접근하시면 정리가 아주 수월하게 되는데요. 법정하고 임의로 투 스펙트럼화 나뉘고요. 또 법정도 투 스펙트럼으로 나뉩니다. 친권자 후견인으로요. 느낌은 일로 갈수록 권한이 커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고요. 그 느낌. 먼저 법정대리 쪽입니다. 여기입니다. 3조 2항. 법정대리는 친권자하고 후견인이 있는데 후견인 쪽은 민법에서도 수업은 자세하게 안 나갑니다만 후견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친권자는 아예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요. 후견인은 후견감독인 동의서란 걸 내야지만 능력이 인정되고요. 친권자는 아무것도 안 내도 능력이 다 인정되고요. 근데 3조 2항 상대방이 언택 들어온 거는 후견감독인 동의서 내지도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친권자처럼 아무것도 안 내고 할 수 있다. 요거 하나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와. 법정대리 쪽은. 후견감독인 동의 없이, 친권자는 원래 동의가 필요 없고요.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법정대리인 중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후견감독이 동의 없이 특허 취소 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재심에 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둘 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택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미성년자가 특허권자인데 내가 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야. 근데 내 우리 애한테 저 어택 들어와. 취소 신청은 상대방이 신청한이란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택 들어왔을 때는 바로 할 수가 있다. 이게 법정 대리인. 그 다음 임의 대리인. 이분은
제내자, 제외자, 임의 대리인 이름이 좀 나뉩니다. 예, 제외자의 임의 대리인 특허관리인은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긴 하는데 고법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현행법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관리인이건 제내자, 임의 대리인이건 똑같이 위임장 받아와야 되고요. 출촌투 신청 후 불복, 이제 외우세요. 앞글자 짜서. 출촌투 신청 후 불복 같은 경우는 특별위임장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 7조. 전부 다 위임장 가져와야 되고요. 위임장, 특별위임장. 그 다음에 위임장 안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런 절차만 있다는 거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포괄위임 등록. 이 셋 중에 하나 해와야 됩니다. 포괄위임 등록은 이 포괄위임 등록 절차할 때 미리 위임장을 내요. 어쨌건 다 위임장 내야 된다는 소리야. 위임장 가져와서 이 사람이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입증해야지만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인정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6조요. 이거는 특별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걸 특별위임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특별히 권한을 수여받아야지만 하는 상황, 특별 수권 상황 이렇게도 표현해요. 권한을 수여받는다라고 하거든요. 특별 수권 상황. 이거 제가 조문 노트에 외우라고 다 각주 넣어놨어요. 출촌투 신청 후 불복. 외우시면 돼. 조문특강 아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조문특강은 강의를 하면서 6조라고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출촌투 신청 후 불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걸 외워놔야 우리끼리 의사소통도 되는 거예요. 가끔 막 저 질문 들어와서 저희끼리 의사소통하면서 출촌투 신청 후 불복 기억나시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하면은 이제 수업을 못 따라오신 분들이 질문 남기시도 하는데 바로바로 외워서 이제 따라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레벨업 하지. 레벨업. 기본 강의보다는 살짝 이제 레벨업 하는 모습이 스스로 느껴주셔야 돼. 조금 암기가면에 스스로 레벨업 느낌 날 겁니다. 출원의 변경 포기 지하 출, 존, 특, 신청, 우. 이걸 거저결정 불복 심판이라고 합니다. 불복 대리선임 복, 출촌투 신청 후 불복. 맨 끝에 특허관리인의 경우도 또한 갔다가 이게 최근에 들어온 거라고. 옛날 특허관리인은 그냥 다 할 수 있었는데 법정 대리인처럼. 이제는 똑같아. 제내자 임의 대리인하고. 여기까지가 대리인 능력의 대표적인 라인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기타들. (8조요) 대리인이 2명 이상이면 혼자 해도 방식 위반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건은 대리인 2명 이상도 쓴다 했었죠. 그때 대리인 1명만 와서 서류를 내. 방식 위반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효사유나 반려사유 아니라고.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혼자서만 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조문특강 가면 좀 잡아드릴 건데요. 절차 총칙에서는 그 저 두 분의 성함이 나옵니다. 특허청장님과 심판원장님. 특허청장님은 이제 출원 절차나 기타 절차를 총괄하시고 심판원장님이 이제 심판 초반, 후반부부터는 이제 심판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건 출원이나 일반적인 절차, 이거는 심판 절차일 때 대리인 혼자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10조 이거 완전 쪽팔린 거. 쪽팔린 거가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특허청장님 또는 심판장님 요런 거를 이건 잠깐 지워버릴까? 무슨 은는이가 처분의 주체 자세한 거 조문특강에서 정리해서 이제 외울 거예요. 기본 강의 때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드렸었죠. 특허청장님은 출원이나 일반적인 절차, 심판장님은 심판에서 구심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심리. 특허에 관한 절차가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수심리 이거요. 이건 이제 심판장님 쪽이죠.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말 더듬는 거 사례 같은 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죠. 절차를 봤는데 적당하지 않다면 뭐야 이 사람 저 미성년자 아닌데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이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땐 대리인 선임을 명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건 출원 절차, 이건 심판 절차요. 무슨 읍는이가 처분의 주체. 처분의 주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만만한 게 조문특강 가면은 저분을 포커싱으로 해서 외우는 걸 정리해 드릴 건데요. 심사관은 하면 일단 틀린 문제로 의심하세요. 심사관은 해서 틀린 문제로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에 심사관은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바로 틀린 지문이라고. 그건 특허청장님이나 심판장님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리인 자체가 바보 같으면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사망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변리사로 하라고 하고 사항. 이걸 좀 알아야죠. 선임하거나 교체 명령한 경우에는 그 전에 한 절차에 이거 좀 외우세요. 전부 또는 일부. 일부만도 바꿔주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특허청 입장에서. 그래서 일부만도 가능한 것들이 시험 문제 또 나와요.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컨셉이 3조에 해당하지 않아서 대리인이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혼자 못하겠네. 이런 거. 그때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바꿀 것을 명하고 원래 3조 애들이 법정 대리인 안 가져오면 절차 무효사유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차 무효사유로 가는 거예요. 3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는 제도. 그게 여기 10조입니다. 그 다음에 12조, 13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7조 A 행위 능력이 없거나 이거 3조 위반이고요. 법정 대리권이 없거나 이거 대리인 권한 위반인데 이건 법정 대리인 능력 위반이고요. 위임에 흠이 있는 자 이게 임의 대리인 능력 위반입니다. 이거 다 합해서 뭐예요? 본인 또는 대리인 능력 위반들이죠? 본인 또는 대리인 능력 위반 사유일 때는 이거 전부 무효 사유로 가거든. 보정명령으로 나오거든. 보정명령으로 간다는 것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수정을 했을 때 추인 효과를 줘요. 추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본인이나 대리인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 날아가고요. 보정했을 때에는 추인 효과가 나와서 소급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반려사유가 아니라 보정명령으로 나가고요. 물론 본인 능력 중에서 3조만 해당되긴 하고 5조는 빼야겠다. 좀 구분해서 외워야겠네요. 그 3조하고 대리인 능력 위반이라고 해야겠다. 보정을 하게 되면 이걸 추인 효과를 줍니다. 추인 효과는 소급표가 있어요. 기본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소급해서 그때부터 이거 구분했어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때부터. 여기다가 잠깐 써드릴게. 처음부터 소급하여. 이거 보통 소급표 얘기할 때 이런 말 쓰고요. 그때부터. 이건 장래후 얘기할 때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시험 문제는 장래후 조문을 소급표 조문으로 바꿔서 얘기해서 틀린 문제로 나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3조 위반일 때 추후에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는 보정 절차를 밟으면 법정 대리인을 선임한 그때부터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틀린 지문이라고. 법정 대리인 선임한 때부터가 아니고 지 혼자 절차 받은 저 과거 처음부터거든.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게 소급표 장래후 구분하기 문제입니다. 기본 강의에서 살짝 터치를 해드렸지만 지금 강의하고 조문특강 가게 되면 아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상하는 능력까지 배양을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상하고 풀어야지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이걸 여유 있게 풀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얘가 7주의 추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리인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요거 만약에 제가 지금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봤었는데 그 조문을 본인 능력 관련된 조문, 대리인 능력 관련된 조문들을 쭉쭉 갔잖아요. 그게 다시 보고 싶다 하면은 그 필기노트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 필기노트. 필기노트가 회차마다 조문을 연동시켜 놨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 순서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노트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쨌건 제 목표는 하루에 파트 2개씩인데 속도 조절할 때는 최대한 좀 해보겠습니다.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